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각각 3조 원과 12조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선에 도전할 뜻을 비췄습니다. 낙동강에 4급수 지표종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질이 최악임이 입증된 겁니다. 지역별 학력 격차가 큰 대구에서 수시 합격률에서도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의 유일한 제1야당 의원이자 지역의 첫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퍼지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을 정면 비판하며 나섰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SNS에서 당권 불출마 선언 이후 사실상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해왔다고 밝혀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는 했지만 그렇다고 대선 출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대세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동도 걸고 야당의 생명은 결국 다양성과 역동성입니다. 그것을 죽이는 그런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경고장을 날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당의 경선 흥행 측면에서 특정인의 대세론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향한 주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다른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수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별 학력 격차가 큰 대구에서는 수시 합격률에서도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수험생들의 수시 진학률은 2014학년도 64.4%에서 2015학년도 66.3%, 2016학년도 66.9%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비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학교별 수시 진학률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능보다 내신 등급이 유리한 학교는 수시 진학률이 80%, 학교에 따라 90%를 넘기도 합니다. 교과는 이제 딴 서류 같은 거 안 보고 성적만으로 보니까 이제 좀 단면적으로 평가하니까 성적 좋은 학생들은 이제 좋은 대학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종합은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학력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상당수 학교의 수시 진학률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에 비해 내신 등급이 떨어지다 보니 수능 위주인 정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내신 등급 따기가 정말 어려워서 수시로 가는 학생이 적어서 애들 고민이 많은데 수시는 그래도 한 1점대 내신을 받아야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으니까 거의 다 정시로 가는 편입니다. 학력 우수 학교의 내신 등급이 낮을수록 수시 진학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5등급 정도 되면은 잘 안 돼서 경대도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시에서는 5등급이면 계대도 좀 가기가 힘들어요,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중하위권 애들이 경쟁력이 전혀 없죠.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비중이 73.7%까지 확대되며 수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학력 격차만큼이나 수시 진학률도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내일 실시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수능 응시생이 모두 참여하는데 지난 6월 실시된 모의평가와 함께 수능의 출제 경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2일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수능에서 수학 가나형 가운데
응시 유형을 결정하는 데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현안 사업에는 각각 3조 원과 12조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구가 확보한 국비는 2조 9,90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8년 연속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 도학동 일대에 들어설 대구 정부 통합전산센터 건립이 1,07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63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대구 순환고속도로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비가 통과돼 교통망은 좀 더 촘촘해지게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1톤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비도 확보해 대구시의 전기차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 구조 조정 10%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신규 사업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대구시에서는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12조 원대가 반영된 경상북도에는 광역교통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영천에서 충북 단양 도담까지 구간의 중앙선과 포항에서 울산까지 동해 남부선의 복선 전철화, 포항과 삼척까지 동해 중부선 철도,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에 800억 원에서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타이타늄 같은 R&D 신규 사업 예산도 통과돼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중심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SOC 인프라 구축과 신성장 미래 동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했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비 500억 원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과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울릉도에 나흘간 40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섬 곳곳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비는 오늘 그쳤지만 피해 규모가 커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 폭우가 지나간 울릉군의 한 마을입니다. 비가 그쳤지만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도로에 흘러넘칩니다. 섬 일주 도로도 흙더미에 뒤덮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엔 산사태로 밀려온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과 차량도 진흙에 파묻혀 폭우 피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나길래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저기서 물이 막 밀려가 오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해일 보던 듯 했거든요. 저는 맨발로 나갔어요. 지난 사흘 동안 울릉도에 내린 비는 400mm. 1938년 기상 관측 이래 3일 누적 강수량으로 최고치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가두봉 피암 터널은 붕괴되고 섬 일주도로 일부 구간에 낙석과 산사태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으며 주택 침수로 주민 60여 명은 경로당 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무원 250여 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서 인도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아직 폭풍해일주의보와 풍랑특보, 강풍특보가 발효돼 울릉도 여객선과 어선 190척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울릉군이 잠정 집계한 폭우 피해는 30억 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시 대명동에서 가로수 한 그루가 강풍에 쓰러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넉 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에는 대구시 매호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에 있던 50여 명이 대피했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 오염된 물에 사는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동강 물이 식수로 쓰기에 부적합할 만큼 나빠졌다는 주장에 환경부는 확대 해석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경북 고령군 산문진교 아래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낙동강 바닥에 흙을 건져내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생물 지표종 중 생물 등급이 가장 낮은 실지렁이입니다. 실지렁이가 있는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사급수 지표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식수원 낙동강이 사급수의 수질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금 금할 수 없는 겁니다. 낙동강에서 실지렁이가 서식한다는 것은 생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에 실지렁이가 그 저층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낙동강이 4대강 사업 이후로 생물학적 사막이라는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생긴 대형보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었다면서 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특정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서식한다는 사실만으로 낙동강물을 사급수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협찬 지역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낙동강 전체가 수질이 나쁘다 이런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에서 환경부 지정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식수원 안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결핵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 소견이 나온 교사를 정밀 검사한 결과 지난 26일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를 격리 조치해 치료하고 있고 교사가 수업한 학생과 교직원 등 198명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축비가 걸림돌입니다. 도청 신도시에 시범주택을 짓고 있는데 당초 발표했던 액수보다 훨씬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단지입니다. 전체 69개 택지 분양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시범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에 수입산 나무 기둥을 세우고 호처마에 전통 기와를 얹었으며 내부는 현대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일자형 각대문을 세우고 담은 기와를 얹은 돌담에 조경수 67그루를 심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대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대지 150여 평에 26평짜리 이 한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1,4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3억 5천이 소요가 되고 순수 건축비는 2억 1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택지비를 더하면 방 2개짜리 이 조그마한 한옥 한 채를 갖는데 무려 5억 2천여만 원을 써야 합니다. 시범주택이라 외부 단장에 신경을 썼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30평짜리 아파트 2채 값이 넘는 만큼 웬만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 초 순수 건축비를 평당 600만 원으로 낮췄다며 경북 한옥 모델 선포식까지 열었지만 건축비는 시범주택에서조차 800여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첫째는 목재입니다. 나무값이고 그 다음에 기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산을 썼을 때는 나무가 원체 비싸고 구하기도 힘이 들고 캐나다 수입산 더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옥 조례에 수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면서 한옥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싼 건축비는 여전히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큽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무역회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마련한 대구 창조경제 리더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수도권과 달리 그 창업자들한테 투자하는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VC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견기업이 투자자가 돼서 개방형 혁신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으로 갖다 저희가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투자 별거 아니지 말입니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펼쳐졌는데 대구 창조경제 리더스 포럼은 주력 기업과 창업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엔젤 투자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는 경상북도 주최로 리우올림픽에서 활약한 지역 선수들과 체육계 관계자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리우올림픽에서 경상북도에 연고를 둔 선수단이 획득한 메달은 양궁 구본찬 선수의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로 구본찬 선수는 경주에서 처음 양궁을 시작해 경북체육부와 안동대를 거친 토종 선수입니다. 대구 내일학교의 초중학 과정을 마친 늦가기 학생 192명이 졸업시 화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발간하고 오늘부터 반월당역 메트로센터에서 시화전을 열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될 이번 시화전에는 평균 70세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쓴 시와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데 만학도로서 학업을 하며 느낀 삶의 애환과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교사에게 예쁜 사람이 교장 옆에 앉아라, 정기를 받아야 한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김천시 모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하라는 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3개월째 외면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A씨를 교장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지난 5월 성희롱이 인정돼 징계하라는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경북교육청은 여전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작품 발표회가 오늘 경북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도내 18개 장애인 복지관과 분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복지관에서 배운 다양한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고 체험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모든 장애인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운영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북체육회가 하는 일도 거의 없는 지도자에게 수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특혜를 줬다는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자체 진상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경북체육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감사반을 꾸려 우수 지도자 선정 절차와 급여 지급 적정성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체육회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미의 한 고등학교 학생 4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미보건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구미 A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 4명이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들을 상대로 역학 설문조사를 하는 한편 학교 급식과 수돗물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전 입양 전 위탁 단계인 3살 김모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막대기로 발바닥과 머리를 때린 뒤 방치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양아버지 5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다친 아이를 방치한 양어머니 46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딸아이가 괴성을 자꾸 질러 버릇을 고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양목에 화상이 있고 몸에 멍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더 많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